자, 역삼동 일대의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의 서울시 경우입니다. 서울시 경우 설치 가능한 용도와 불가능한 용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좀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설치 가능한 부분이 바로 왼쪽에 있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19세대까지만 가능하고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심의를 통과해야만 다세대 주택 19세대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을 수 있고요. 미용실,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도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주거 생활을 할 때에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용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커피점이라든가 뭐 빵집이라든가 또 미장원이나 또 이용원이나 또 목욕장, 세탁소, 주거 환경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요. 자, 불가능한 용도. 이 불가능한 용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불가능한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 용도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네. 왜 불가능하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불가능한 용도를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자,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 19세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 공동주택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전부, 이거는 다 용도가 불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축 수업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우리가 또 강의를 제가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과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일종 근생, 이종 근생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종 근생은 생활에 필수적인 내용, 그리고 이종 근생은 조금 더 확장된 내용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일반 음식점이 들어가 있죠. 일반 음식점은 이 술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알코올을 팔 수 있는 거. 술을 먹을 수 있는 식당. 그러나 일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일반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팔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일반 음식점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의아스러운 용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사무소가 아주 작은 사무소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되거든요. 뭐 조그마한 부동산이라든가 아주 작은 사무소 같은 건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면적에 상관없이 사무소 용도는 불허하다. 사무소 용도는 불허하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옥 용도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땅을 산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사무소 용도는 아예 불허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시원, 독서실, 사진관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노래 연습장, 소음이 나는 부분들은 안 됩니다. 또 유흥업소도 안 되고요. 또 제조업소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불허하는 용도, 즉 불가능한 용도가 바로 일반 음식점 그리고 사무소, 이 용도가 민감한 용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신축하거나 또 땅을 매입하실 분들은 설치 가능한 용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불허하기 때문에요. 저도 좀 사무소 용도 아주 작은 것, 즉 일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는 뭐 10제곱미터 이하라든가 아주 작은 그런 용도거든요. 이 용도도 좀 허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삼동의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설치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내용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삼동 일대의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좀 상향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계속해서 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시장의 의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 상향될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이 뭐 서울시에 전화해보고 강남구청에 전화해보고 뭐 문의전화를 해봐도요, 공무원들이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상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언젠가는 될 것이다. 우리가 도시적인 스케일로 보면은 강남대로의 상권이 골목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점점점 주택이 없어지고 상가가 들어오게 되고 커피숍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묶어놓을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향될 것인데 그 시기를 모른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땅을 살 때에 대략 한 10년, 20년을 장기적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되고요. 도시계획적으로 땅을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뭐 건축사 사무소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해야 되고, 또 여기에 관련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장시간에 걸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관련된 완전 정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디테일한 내용, 또 건축과 도시계획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이거를 아마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고, 또 포털 사이트에서 보는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이 땅을 거래하시면 안 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구체적인 법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걸 아마 여러분이 아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건축 수업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한 주제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관련된 공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